본 동영상 특강은 3D 디지털 디자인의 패션 상품 기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This is about the fashion product planning for 3D digital design.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패션 산업체에서는 패션 상품 디자인과 제작 과정에 이 3D 가상 디자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lobally, fashion industries are introducing three-dimensional virtual design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manufacturing fashion products. 이 패션 업체들이 이러한 컴퓨터의 가상 공간에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3D 버추얼 디자인 방식을 도입한다면은 실제 샘플들을 만들지 않고서도 3D 상태에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체크해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조 낭비를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시대에 접하면서 작년부터 이러한 3D 버추얼 디자인 방식이 패션 업체에 도입돼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So nowadays fashion companies can check their samples in three-dimensional technology. They can check and every detail sample design for sale without having to making real samples. So they said that this can reduce wasting of manufacturing and also save money and time. 그래서 이 본 특강 동영상 내용은 지금 현 산업체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3D 패션 상품 디자인과 제작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의 특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 내용이 지금 우리 쪽 분야에 상당히 중요하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강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So this is a special lecture by the expert design in this design and production processing of 3D fashion products, which is being highlighted by the current fashion industry.
a sharp one. You got barman in a London, it's a dungeon, but we still drop vibes in a function. Yeah, yeah. Yeah, wanna hold me for ransom, see my vibe get traction, be attraction, give her action. Yeah. Come on, if I don't go, yeah. We take our time to go, yeah. And one time to go.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좀 소개해 볼 거예요. 들리세요? 네. 그러면 회사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클로버추얼 패션은 2009년부터 뭐 한국을 포함해서 8개, 뭐 중국, 홍콩, 인디아, 유럽, 그리고 미국에는 뭐 뉴욕, 그 다음에 LA 이렇게 미국에 2개 글로벌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5개 오피스는 준비 중에 있어요. 고객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이렇게 2곳에 오피스 셋업이 뭐 예정 중에 있습니다. 클로 버추얼 패션이라는 회사는 클로 그리고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뭐 2개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이 뭐 패션 이외에도 뭐 다양한 진로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 뭐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블러스 디자이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클로와 마블러스 디자이너 이 2 소프트웨어 모두 다 가상의상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UI들이 매우 유사해서 뭐 클로를 만약에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이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뭐 90% 정도의 기능은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클로와 MD의 차이는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타겟에 따라 지원하는 기능이나 모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클로는 이제 패션 인더스트리를 타겟으로 하고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컴퓨터 그래픽 산업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클로는 2D CAD와 호환이 가능하고 그레이딩 리뷰, 컬러웨이 같은 이런 패션 산업에 맞는 모드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의상의 주름이나 주름을 인위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이런 스컬프팅 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게 좀 특징이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게임, 영화와 같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즈니, 웨타 디지털스, 픽사, 코나미와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마블러스 디자이너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코나미, 그리고 호빗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뭐 의상들은 대부분 CG에서 사용되는 의상들은 다 마블러스 디자이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토피아에서 나온 이 동물들이 입고 나오는 이런 의상들은 다 마블러스 디자이너로 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애니메이션 등장인물들이 의상이 굉장히 단순하고 좀 다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 3D 애니메이션을 좀 생각해 보시면 캐릭터들이 의상을 입고 있지 않거나 이런 슈렉처럼 왼쪽에 보이는 이런 슈렉처럼 몸에 딱 달라붙는 의상들을 주로 입고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최근에 뭐 프로즌에 나온 엘사 같이
마블러스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워크 프로세스에 적용하게 되면서 이제 의상들이 매우 다채로워졌고 주름의 움직임 또한 매우 사실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사용하면서 이전의 작업 방식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일단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전의 작업 과정은 모션에 따라 옷의 주름이나 실루엣을 다 예상하면서 3D 작업자가 하나하나 조각하듯이 옷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1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한 24장 정도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30초짜리 영상을 만들려면 이제 720장의 의상 주름을 하나하나 조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블러스 디자이너인데요. 의상을 중력 상태에서 시뮬레이션하고 동작에 따라 실시간으로 주름이나 실루엣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G 산업에서는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도입하면 작업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많은 피드백들을 해요. 그 밖에도 MD를 사용함으로써 워크플로우를 줄일 수 있는 사례들이 좀 많지만 오늘은 이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로에 대한 소개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클로는 유럽에 107개의 고객이 있고요. 미국에 77개의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의 업종 비율은 당연히 브랜드, 리테일러들이 비중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시아 시장에는 브랜드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벤더들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290개의 고객이 있고 인디아는 한 56개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사실 3D 모델링 관련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이미 미리 많이 써왔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건축, 자동차와 같이 샘플의 가격이 매우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아예 샘플을 만들어 볼 수도 없는 이런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3D가 활용되어 왔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샘플의 가격이 저렴한 패션 산업에서는 3D가 좀 늦게 도입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샘플 비용이 낮은 이 패션 업계에서 왜 3D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 내용이 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 기업들은 3D 활용을 통해 많은 장점들을 일단 경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리드 타임과 코스트를 줄일 수 있고 제한 없이 디자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점,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디자인 DB를 아카이빙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선호도를 미리 조사하고 효율화하는 점, 마케팅 용도의 활용, 이런 많은 이점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라이브 시연을 통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드린 후 이 장점들에 대해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클로 화면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 3D 창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2D 패턴 창이라고 합니다. 섬유 쪽이라서 패턴 하면 무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패션 쪽에서는 패턴이라고 하면 의상을 2D로 펼친 전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바타를 잠시만요. 제가 3D 화면이 클로 화면이 안 보였었죠? 지금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클로 인터페이스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왼쪽의 화면이 이제 한번 제가 아바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아바타를 이렇게 라이브러리 창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아바타가 생겨나고
이 공간에서 이제 3D 의상이나 아바타를 뭐 디스플레이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패턴 창이라는 곳에서는 자, 제가 패턴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단들이 떨어지고 이런 원단들을 잡아 끌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티셔츠 하나 정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의류 산업에서는 2D CAD를 이용해서 이런 패턴들을 생산하고요. 이 패턴을 바로 클로에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봉은 현실과 다르게 클릭 이렇게 하면 재봉이 끝나요. 그다음에 완전 복사하고 아바타 주변에 이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한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자, 의상이 이렇게 입혀지죠. 자, 패턴을 불러오고 재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상 수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드레스처럼 만들고 여기에 품을 조금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품을 키우실 수도 있고 허리에 고무줄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턴을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턴을 이렇게 생성하셔서 밑단에 러플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러플도 다실 수 있고 포켓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포켓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실제 샘플에서 포켓 같은 것들의 위치, 크기에 따라서 엄청 샘플 수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클로에서는 그러실 필요 없이 포켓의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보거나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실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원단에 따라 이 물성의 실루엣이 물성에 따라 이제 드레스의 실루엣이 아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레더 가죽 원단을 이 드레스에 적용하게 되면 자, 가죽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실루엣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폰 원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원단들이 드레이퍼리해졌죠. 체크 원단들을 한번 넣어볼 거고요. 자, 원단들의 스케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그 다음에 포지션 같은 것들을 이동해서 디자인의 변형을 자유롭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자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수나 그래픽 등을 의상에 적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의 위치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수의 재질도 한번 바꿔볼게요. 금속 재질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지금 드레스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구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드 티셔츠로 변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단대를 풀고 기장을 키울 거고요. 그 다음에 넥라인도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소매도 조금 늘려볼게요. 폭이 너무 크니까 폭을 좀 줄이고 코스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햄라인에 시보리를 이렇게 달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맨투맨 티셔츠가 하나 완성이 됐죠. 이제 후드 패턴을 한번 제작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데모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그래서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후드가 금방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후드 주머니도 간단하게 그려서 디자인을 조금 디테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을 지퍼를 달기 위해서 여기 부분에 재봉선을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지퍼를 달 수가 있고요. 지퍼의 형태나 크기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여러 형태가 있고 다른 지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질 설정도 물론 가능하고요. 여기는 헤더 저지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소매나 햄라인 부분은 립 원단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립 조직은 같은데 지금 색깔이 조금 매칭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클로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뺀 다음에 컬러 피커로 이렇게 집어서 색깔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트워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파일도 호환이 되고 포토샵에 있는 PSD 파일, JPG, PNG 이런 파일들은 다 호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크기를 키우고 그리고 이 그래픽 편집이 실시간으로 이제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태양의 색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클로에 돌아가서 리프레시를 해주면 이렇게 바로 그래픽이 적용이 됩니다. 자, 바지를 안 입고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의상들을 좀 코디네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의상들을 추구하고 겹친 부분에 레이어를 설정해서 의상을 밖으로 빼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포즈 적용도 물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포즈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즈 변경을 하고 뒤에 이제 배경, 스튜디오 배경 같은 것들을 좀 불러오면 룩북을 찍는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 이미지는 이 렌더, 저희는 이제 클로는 인테그레이션 렌더로 V-Ray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V-Ray 렌더를 이용해서 조금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색깔을 변경하거나 자, 배경 색깔을 변경하게 되면 바로 이제 3D 창으로 바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줌아웃을 조금 해보면 여기 조명들이 다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명들을 조절해서 사실 다양한 무드를 좀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최종 이미지를 뭐 지금은 엄청 대충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로가 구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혼자 계속 얘기하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손을 들고서 질문하세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용 학생 스피커 이렇게 제거하고 질문하십시오. 네, 이제 클로의 이제 프로그램 가격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만 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아카데믹 라이선스도 있고, 그 다음에 퍼스널 라이선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뭐 아카데믹 라이선스로 아마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모르겠네요. 교수님이 저희 그 영업팀 이사님이랑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좀 무료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일단 그 데모는 여기까지 조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기업들이 클로를 사용하고 얻은 이런 피드백들 중에 이제 스피드 이것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3D를 패션 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패션 트렌드는 항상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디자인을 기획하고 마켓에 제품을 빨리 선보여야 해요. 하지만 이제 기업의 몸집이 크면 클수록 이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리게 되니까 좀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거의 모든 패션 기업의 메인 챌린지가 리드 타임과 코스트를 줄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실제 샘플이 제작될 때까지 기다린 후 리뷰, 수정, 다시 샘플을 제작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면 이 3D 샘플은 디자인, 리뷰, 수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서 전체 리드 타임을 단축시켜줍니다. 이것은 저희 고객 중에 한 브랜드를 선정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건데요. 리드 타임이 짧아진 만큼 3D를 통해 더 많은 디자인을 시도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채택률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를 사용함으로써 뭐 배송비, 샘플 제작비 등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트도 줄일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리드 타임이나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하나의 의상에서 포켓, 원단, 부자재 등 다양한 디자인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래픽만으로 스케일, 위치 조정 등을 통해서 자유로운 디자인 옵션 확장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디자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저희 벤더 중에 하나, 실제 사용 사례인데요. 이제 바이어는 벤더한테 10가지 옵션으로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10가지 원단을 모두 수급하고 모든 샘플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영업팀이 아주 죽어나가겠죠. 그리고 각 그래픽에 플레이스먼트 옵션까지 제한해 달라고 하면 업무량이 이제 몇 배수로 늘어나게 돼요. 앞에서 말한 비용, 시간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현실에서 3D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디자인 옵션이 엄청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채택률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3D의 장점은 뭐 디자인 미팅 중간에도 즉흥적인 아이디어도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시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재질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뭐 플라스티솔, 스티퀸, 애플리케, 러버, 레더, 글루 같은 이런 다양한 재질 옵션들도 하나의 그래픽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3D 샘플에서 뭐 원단이나 그래픽만 바꾸게 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샘플들을 모두 다 생산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앞의 사례처럼 3D는 시간, 비용 같은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3D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일 때문에 여러 기업들을 이제 외근 나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자이너와 패턴사가 매우 언쟁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패턴사는 디자이너들이 옷의 제작 과정도 모르면서 스케치 한 장 가지고 뭐 패턴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디자이너들은 패턴사의 실력이 없어서 자신의 디자인대로 패턴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이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이런 언쟁의 이유를 보면
2D 도시카 이미지가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매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 샘플과 스케치의 갭이 크기 때문에 좀 생겨난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 클로를 도입하면서 3D 샘플이라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서로를 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조금 바뀐 거죠. 이건 좀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디자이너는 이제 패턴사에게 햄라인을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1인치, 오른쪽과 같이 1인치 턴백을 요청했고, 패턴사는 그래서 이제 1인치에 턴백을 했을 때 생겨나는 이런 퍼커링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뭐 반인치 턴백을 제안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반대로 디자이너는 도시카로 전달하기 어려웠던 뭐 실루엣 같은 것들을 이제 3D로 표현해서 패턴사에게 디자인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서로 해피하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미스를 줄여나갔는지에 대한 사례를 앞에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부서들은 그러면 3D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좀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클로셋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로셋 서비스가 뭐냐면 클로에서 작업한 의상들을 클로셋이라는 플랫폼에 업로드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워크룸에 초대된 사내 구성원이나 또는 브랜드 벤더 간의 그 구성원들은 이렇게 동일한 의상을 3D 뷰어로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영상처럼 코멘트 기능이나 어노테이션 기능들을 통해서 의상 디자인이나 구체적인 지시, 요구, 제한 사항에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보다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준비를 좀 많이 했네요. 네. 이번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3D를 활용하게 되면 디자인 DB를 관리하기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에요. 많은 기업에서는 이제 매 시즌 제품을 출시하지만 의상이라는 게 원단, 패턴, 부자재, 그레이딩과 같이 의상을 구성하는 많은 정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큰 패션 브랜드라더라도 이런 DB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 시즌마다 실루엣은 같고 컬러나 원단, 프린트의 위치만 변화하는 이런 캐리오버 스타일일 경우에는 패턴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매 시즌 같은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매 시즌 패턴을 뜨기도 해요. 그리고 좀 추가로 가방 업체의 경우에는 이 샘플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엄청 큰 창고를 빌려서 이런 샘플들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년에 이런 창고를 유지하는데 수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습니다. 하지만 3D 샘플은 파일 하나를 열어보면 어떤 패턴을 사용했는지, 어떤 원단을 사용했고, 어떤 부자재를 사용했는지, 어떤 그래픽이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있었는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3D 샘플 하나가 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매우 편리하겠죠. 그리고 아카이빙된 이런 데이터들이 비주얼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내 구성원 누구라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다음 시즌에도 재사용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다르게 디자인 아카이빙을 위해서 장소에 제약 없이 무제한에 가깝게 모든 스타일들을 아카이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아카이빙에
조금 더 3D가 유리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 내용은 sustainability예요. 패션 기업들이 이제 3D를 도입하는데 환경 문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주요 이슈는 아니지만 이제 패션 산업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패션 기업들이 이제 환경, 뭐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경영 도입 이런 것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고객 중에는 파타고니아나 휴고보스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이제 3D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샘플을 없애고 뭐 환경 파괴 없이 디자인을 하려는 뭐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가방은 제가 루이비통에 이제 출장을 가서 작업했던 크로코다일 메신저 백인데요. 이 악어 가죽 메신저 백을 만드는데 몇 마리의 악어가 희생되었을까요? 현실에서는 이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4마리의 악어들이 희생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악어의 부위마다 가죽의 무늬가 달라서 특정 악어 가죽의 부위랑 가방의 특정 위치에 매칭이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 샘플로 만들어 보지 않으면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와 같은 레더백을 만들 때는 특히 더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고 샘플들도 많이 만들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전. 그래서 샘플을 3번만 만들게 되더라도 10마리의 악어들이 희생되겠죠. 하지만 3D에서는 이 악어 가죽 텍스처 이미지 하나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악어 가죽은 실제 악어 가죽을 다 스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텍스처 이미지 하나로 가죽의 소요량도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불필요한 샘플을 만드느라 수많은 생명을 뺏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전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잘 다니고 있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게 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3D가 패션 산업에 접목되면서 환경적인 이런 이슈들도 조금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설명드릴 내용은 마케팅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디자인, 제품 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이런 3D 의상은 마케팅 단계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3D 컨텐츠가 마케팅에 활용되었는지 이런 사례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왼쪽 이미지는 제가 일본의 GU랑 같이 작업했던 룩북이고요. 오른쪽은 제 개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스튜디오, 포토그래퍼, 모델 없이도 생산에 쓰였던 3D 의상들을 활용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룩북들을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MCM과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결과물들이고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려운 이런 다양한 연출 시도도 해볼 수가 있어요. 왼쪽과 같은. 그리고 이 내용은 얼마 전에 헤지스라는 브랜드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한 건데요. 이제 클로를 사용해서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상들은 다 3D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디자이너 수영복 브랜드고요. 가상 모델을 활용해서 버추얼 런웨이까지 제작할 수가 있어요.
영상이 조금 길어서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는 저희 고객 중에 아마존이라는 고객이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실제 판매되는 제품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의상들은 다 3D고요. 제품 사진 촬영을 대체해서 3D 이미지들을 이커머스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이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지에 대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들은 이런 식으로 버추얼 쇼룸을 이렇게 제공하는 걸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실무를 하면서 접한 디지털 패션 시장의 동향, 그리고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얻었던 인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디지털 패션 산업이 어떤 식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들을 간략하게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패션 분야에서 이제 디지털 쪽에 선두적인 두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타미 hilfiger랑 휴고보스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타미 hilfiger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1년까지 스케치부터 쇼룸 샘플까지 모두 디지털로 바꾸겠다고 이제 선언한 내용이고요.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타미 hilfiger는 이미 주요 품목을 3D로 제조하고 있고 가상의류 제작, 컬러, 라이브러리 개발, 3D 아이템 6만 개 등을 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디자인 남성용 드레스 셔츠는 2020년 FW부터 이제 3D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디자이너, 패턴 메이커와 같은 이런 직무도 3D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휴고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니셜 스케치부터 온라인 스토어까지 3D로 이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는 스포츠웨어, 아웃웨어 부분을 가상 샘플로 제작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 2017년에는 1000개 이상의 클래식 멘즈웨어, 수트, 우먼즈웨어를 3D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컬렉션의 40% 이상을 3D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화이트가 속해 있는 이 뉴가드 그룹은 최근에 파페치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런 가상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613개의 아이템을 실제 샘플 없이 버추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진은 오프화이트와 파페치 그룹에서 합작해서 오프화이트의 캠페인을 디지털로 진행했던 거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마케인에서도 클로를 활용해서 3D 의상을 의류 제작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실물 샘플의 제한점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리드타임 절약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진과 정말 비슷해서 실제 제품 사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피드백들을 받았었습니다. 잠시만요.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D가 패션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자동차, IT, 패션, 그 다음에 섬유, 건설, 가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산업의 카테고리의 대부분은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구분일 뿐이고요. 이것들의 경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애플은 버버리 CEO였던 안젤라 아렌치를 뭐 소매 온라인 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을 하거나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회사지만 캐릭터들의 의상의 퀄리티들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패턴 메이커들을 뭐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던 산업들이 서로 섞이고 뭐 경계를 넘나드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이비통이나 프라다는 이런 파이널 판타지 게임 속 주인공들을 현실에서 브랜드 모델로 이렇게 세우기도 했고요. 반대로 구찌나 모스키노 같은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심즈 게임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기술이 조금 발전하면서 버추얼 모델이나 버추얼 인플루언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흙이 있는 슈드라고 하는 버추얼 모델인데 제가 얘 의상을 몇 번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팔로워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버추얼 모델들이 지금 이 이미지는 발망에서 이제 버추얼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룩북을 찍었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런 버추얼 모델들은 광고에도 출연하기도 합니다. 여기선 일본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인데 이 핑크색 머리 여자애는 임마라고, 이름이 좀 이상하죠? 임마? 네, 임마라는 버추얼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 봤을 때 이게 전혀 3D인지 몰랐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도 3D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 모델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이미지 보이시죠? 이런 버추얼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미켈라라는 아이는 팔로워 수가 한 300만 정도 되고요. 이제 프라다, 발렌시아가, 샤넬 등 브랜드와 협업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 광고도 얘는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이 아이가 벌어들인 돈이 130억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좀 현타가 왔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미지는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김래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상 모델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이런 수많은 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산업의 경계가 파괴되고 모든 업종들이 상호 연관되면서 무한 경쟁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패션이나 섬유 산업도 앞으로 이런 IT 기술과 같이 이런 많은 부분들의 협업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들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너무 바쁘시고 그런데 우리